뱅크사이드 뒷골목. 뱅크사이드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최근 20여 년간은 현대적이고 또 문화적인 지역으로 조금 더 새롭게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런던 시티와 뱅크사이드 사이에 건물이 3개 동이 하나의 건축 컨셉으로 지어졌잖아요. 아리백이라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규정하는 그 개념이 처음 발족된 나라가 영국이기도 하잖아요. 서스테이너블 건축 개념이 다각도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신축 건축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들려주는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트렌드 트렌프레소. 오늘은 런던 최신 고급 아파트 건축 디자인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런던 고급 주택, 하이엔드 아파트 하면 사실 하이드파크 지역이 가장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 마치 서울의 성수동처럼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주요 지역으로 꼽히는 런던의 뱅크사이드 지역에 아파트하고 또 상업시설의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건축 외관 그리고 세대 내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보고 왔어요. 사실 전형적인 주거 지역은 아니죠. 최근 20여 년간은 현대적이고 또 문화적인 지역으로 조금 더 새롭게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2000년에 화력발전소를 리노베이션한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문을 열었고, 또 2000년대 초에 영국의 세계적 건축가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밀레니엄 브릿지가 열리기도 하면서 런던 시티와 뱅크사이드 사이에 올드 앤 뉴의 예술과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이 되었죠. 테이트 모던 바로 옆이고 템즈 강변 조망을 가진 아파트 건축물이었어요. 아직 일부 건축 중인 곳이어서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이었는데요. 2동은 아파트고 1동은 오피스동이에요. 혹시 트립틱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미술에서 이제 하나의 컨셉으로 병풍처럼 3개의 연결된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여기 건물이 3개 동이 하나의 건축 컨셉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건축 디자인 컨셉하고 여기 또 뱅크사이드 지역이 예술 문화에 특화된 지역으로 지금 테이트 모던이 바로 옆에 있다는 지역성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담아내는 이름이더라고요. 입에 착 붙는 이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템즈강을 기준으로 바로 밀레니엄 브릿지가 한 200m 근처니까요. 런던에서도 리버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강변의 아이덴티티로 메탈을 물결 형태로 제작해서 곡면이 유려한 건축 외관 파사드가 굉장히 상징적인 건축 디자인이었어요. 곡면으로 디자인된 건축 외관이 각 층마다 크기와 형태가 다른 세대 내 디자인을 만듭니다. 상층은 리버뷰로 가장 인기가 많은 세대인데, 아마도 이제 하부로 갈수록 선호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서 세일즈적인 측면도 좀 반영된 설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장재 시공 퀄리티가 정말 높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런던 날씨가 항상 그런데 비가 계속 났었는데 비 새는 부위가 전혀 없었고 굉장히 견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조금 젊은 컨셉의 아파트이자 호텔처럼 머물 수 있는 레지던스 겸 아파트 공간이라고 하네요. 네, 19세기 빅토리안풍의 건물을 이렇게 레노베이션해서 호텔 겸 레지던스 아파트로 리디자인한 프로젝트입니다. 주변이 사실 너무 더 재밌는 동네죠. 이 아파트 건축 설계는 스콰이어 앤 파트너스라는 건축사무소에서 진행했는데요. 바로 옆 건물에 이게 물결치는 형상의 타이드라는 오피스 건물이 또 지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같은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제로 카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 선거 때도 화제가 됐었던 아리백이라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규정하는 그 개념이 처음 발족된 나라가 영국이기도 하잖아요. 서스테이너블 건축 개념이 다각도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신축 건축이었습니다. 강변뷰 오피스의 물결 형상을 표방해서 이쪽은 이제 벽
벽돌 파사드로 이렇게 물결을 벽돌로 표현을 했어요. 파사드 재료 사용에도 정말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벽돌 표면에 이 비정형성, 그 형태가 프리패브리케이션으로 제작돼서 설치 중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프리패브 형태는 공장에서 특정한 형태의 파사드를 미리 제작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시공만 할 수 있게 하는 그 적용 방식인데요. 나름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한 이제 시도인 거죠. 직업병인지라 어느 제조사에서 어디서 만들었지 뭐 이런 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뱅크사이드 뒷골목, 뱅크사이드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벽돌이 노랗다는 걸 느끼셨나요? 벽돌은 사실 클레이 기반이라서 그 지역마다 땅의 토질과 흙 색깔이 달라서 벽돌색이 어느 면에서는 그 지역의 고유한 색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 교통이 좀 덜 발달된 100여 년 된 이상 된 건축물들은 더욱 그러한 지역의 진흙색이 벽돌 건축에 반영되어 있겠죠. 이렇게 100년이 되도록 시간이 오래 흘러도 또 세월을 머금은 것 같은 이렇게 얼룩진 모습들이 또 자연스러운 천연 클레이 소재 벽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이전 공업지역의 공장, 창고 이런 기능으로 쓰이던 이제 노란 벽돌의 건물들이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옐로우 브릭이 분위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스피커 소품까지도 같이 선정이 돼 있네요. 소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오피스 건물에 굽이치는 형상의 벽돌 외관도 노란 벽돌의 주변 환경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축이지만 그 고유의 지역색을 존중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란 벽돌에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로 이루어진 그 주변 건물들처럼 트립틱 아파트 외관도 또 짙은 오렌지 브라운의 이 메탈 외관이 주조색을 이룹니다. 주변 환경의 맥락과 건축물의 개성을 두루 고려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옐로우 브릭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리스펙트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형태적인 포커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돌로 물결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외관이 사실 어글리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 공사장 가림막이 그 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팬시한 그 갤러리가 된 모습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여기 지금 타이드가 위치해 있는 길이 파크 스트리트라고 하는 길목인데요. 읽다 보면은 정말 이 길목 안에 하나의 갤러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그 공사장 가림막에 글귀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도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잘 안 보고 지나치게 되는 게 사실 거기 적힌 내용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우리에겐 없잖아요. 그런데 컨텐츠가 있는 가림막,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마치 갤러리처럼 작품 감상하듯이 한 걸음 멈춰서서 그걸 골똘히 읽어보더라고요. 예술과 문화의 심볼인 뱅크사이드의 시민 문화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서울에서는 같은 풍경이 벌어지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타이드와 트립틱 그 건물 바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 바로 뒤쪽에 이렇게 셰익스피어 글로브라고 하는 교육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런 건물이 있어요. 바로 옆이죠. 인테리어 디자인은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기 아파트 유닛 사이즈나 그 가격 면에서도 3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강변에 있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이랑 가격대는 비슷할 수 있어요. 마감재 사용이나 건축 외장 디자인 퀄리티, 그리고 세대 디자인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거든요. 건축 외관 디자인이 주는 시그니처성이나 세대 디자인의 다양화 측면에서 세대 내 인테리어 디자인도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인테리어 트렌드 전문가가 들려주는 런던 디자인 이야기.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세요.